이거 또 위층에서 물 새거나 소음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오세요. 위에서 뭐 너무 시끄럽고 아니면 위에서 물 새고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거 많이 오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소송에서 조금 쉽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도 있고 내가 보수한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 현장 가가지고 판사가 본다고 여기 물 새는 이유가 뭔지 모르잖아요. 판사도 모르고 좀 변호사도 몰라요. 왜 새는지. 저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기술자를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해가지고 감정해보니까 밑집에서 물이 새는 게 맞다라고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확인받는 감정 비용이 보통 한 500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리비가 300만 원인데 감정 비용이 뭐 500만 이렇게 나와버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소송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손해배상금이 저희가 해보면 많이 나와도 한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 많이 나와도 1,0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수리하는데 얼마 사실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서로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정 안 되겠다 하시면 소송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감정을 하면 부분이랑 공용분이랑 점유 부분이 나뉘는데, 큰 배관이잖아요. 아파트 전체의 큰 배관은 공용 부분이라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아파트 비용을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 말고 작은 배관이잖아요. 위층 화장실에 있는 작은 배관, 이런 게 터지는 것 같은 경우는 윗집에서 수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나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감정을 해야 된다. 근데 감정비가 비쌉니다. 저희가 받는 돈도 아닌데, 하여튼 소송하시면 저희한테 막 이거 너무 비싸면 내야 되는 분이, 그래서 저희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좀 많이 쓰실 수 있다 말씀드리는 분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도 주택 옆에 낮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종합병원 쓰레기장과 영안실 위치하고 있어서 악취뿐만 아니라 곡성으로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재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하는데, 방해제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몇 이후에는 뭐 소음이 안 나도록 한다거나 이런 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그게 먼저 있었고 나중에 이제 뭐 주거가 들어오는 경우는 손해배상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조금 많고요. 이제 이미 뭐 주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병원이나 뭐 영안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손해배상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증 관련된 부분 조금 살펴볼게요. 보증 서달라는 얘기 좀 들으세요? 들으세요? 보증 서달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보증들은 여기 보충성이랑 최고 검색이 뭐냐면, 채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증인한테 돈 주세요 라고 하면 저한테 먼저 하지 마시고 저 원래 돈 갚아야 되는 사람한테 먼저 한번 확인해가지고 무조건 받을 거 받고 그 다음 저한테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게 보충성이랑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거든요. 근데 안 하고 연대보증인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냥 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다 연대보증 좀 해줘, 연대보증 좀 해줘 이렇게 하거든요. 연대보증 하는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주채무자한테 가서 먼저 좀 받아라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냥 둘이 똑같이 누구한테 먼저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 연대보증의 의미를 잘 모르시고 보증이 다 그냥 연대보증인가 보다 라고 하고 연대보증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연대보증 하지 말고 정의 보증을 할 것 같으면 연대보증 말고 그냥 보증을 하겠다, 그냥 보증해서 뭐 얘가 못 갚으면 그때 가서 내가 조금 책임을 지더라도 연대보증은 안 할래 라고 하시는 게, 연대보증은 아까 말씀드린 보충성이나 최고공택 항변권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갚으라고 하면 갚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사실 만들어가지고 원래 그 보증인 직접 이제 소명 난이 안 하면 효과가 없는 걸로 아주 강력하게 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대리로, 그러니까 대리인이 가서 보증을 못하게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다 계약을 해야 되니까
내가 진짜 보증할 의사가 있는데 뭐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보증을 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인감증명 대주니까 아들아 네가 가서 좀 그냥 계약서 했더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2015년에 삭제가 됐고요. 대리해서 보증할 수 있는 3개월 이상 채무를 하지 않으면 보증인한테 알려주게 돼 있어요. 금융기관이. 그래서 금융기관이 나중에 저희한테 막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빨리 연대보증 돈 갚으세요 라고 하면 그때는 왜 통지 안 했는데요? 그때 통지하셨어야죠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보증인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채무액을 특정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근보증 계약서 쓰면 채무액이 10억이면 채권은 12억 아니면 11억 적으셔야 되고 그게 없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 라고 하고 뭐 그다음 보증기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년이에요. 3년 지나면 보증기간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 있어요. 회사에서 연대보증인이라고 이렇게 부동문자로 우리가 은행가 이제 서류 자 설명 들었으면 쓰라고 막 하잖아요. 막 쓰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계약서를 우리가 작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은행이나 회사에서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이 준비해오고 여기 그냥 서명하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연대보증 문구의 효력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